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수급박스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강 진행을 했고요. 의외로 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관심을 그동안 이제 가지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수강도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 하시고, 또 어찌 보면 이거는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법적인 주식을 여러분들 매매하거나 투자하는데 어떤 기법적인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어, 이제 어떤 솔루션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급박스라는 뭐 사실은 퀄리티가 상당히 국내에서는 좀 높은 증권 앱입니다.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많은 기능들이 있고 이거를 이제 해석하는 것도 이제 또 중요한 또 방법이 좀 될 거고요. 그래서 어, 수급박스 오늘은 2강을 좀 준비를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난 강의 못 보신 분들은 저희 이현상의 황금바다 여기 가시면은 수급박스 기초 1강이 있습니다. 이때 양은 블럭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양은 블럭 변곡점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수급박스 기초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실적, 미래 실적이나 이런 거 좀 보시려면 또 이쪽에 좀 오픈이 돼 있으니까 저희 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황금 베팅 변곡점. 이거는 이제 제목은 황금 베팅인데, 변곡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매매에도 스윙에도 또 중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기 투자할 때도 수익 매매하는데도 다 모두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떤 부분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좀 한번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한번 보실까요? 여기 이제 수급박스 가보시면 여기 이제 수급박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수급박스 가시면 황금 베팅 변곡점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은 블록 만점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양은 블록 점수가 어제 대비해서 급상승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점프업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연기금이 매집 변곡점, 그러니까 연기금이 주식을 팔다가 사들여가기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바닥주 하는 분들이나 중대형주도 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재미난 그죠? 부분입니다. 뭐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건 뭐냐? 주가는 개인 투자들과 반대로 가죠. 잡주 빼고. 정말 잡주 빼고 주가는 개인들과 반대로 간다. 그래서 개인이 대량으로 매도하고 그거를 메이저 세력들이 대량으로 물량을 받아가는 그 변곡점에 있는 거는 개인의 대량 매도 변곡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현금 베팅. 자, 그런데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변곡점이 뭐냐 이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제 책 있죠. 제가 지금까지 책을 3권 썼는데 하나는 21년 전인가 22년 전에 쓴 거예요. 베스트셀러였고 두 번째, 세 번째 책도 뭐 근래에 다 썼죠. 가장 최근에 책은 저희 그 애기들 태어나면서 기념으로 2년 전에 이제 썼던 거 알고 있는데 다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두 번째 책인가 보면은 이 변곡점에 대한 어떤 수급 패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돼 있는데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여러분들 주식을 어떤 좋은 주식을 사는 것도 중요하고 한데 주식의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하나 볼 게 뭐냐면 주식을 싸게 사야 되잖아요. 싸게 사야 된다. 쌀 때 사야 된다. 근데 쌀 때도 쌀 때지만 쌀 때. 그런데 오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작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곡점 얘기를 좀 간단히 먼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변곡점은 세 가지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든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제 강의나 제 책에 이 주식의 변곡점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물론 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제가 변곡점 세 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주가의 변곡점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실적의 변곡점을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수급의 변곡점을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럼 주가, 실적, 수급 중에 무엇을 추종해야 되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주가의 변곡점 뭡니까?
주가가 떨어지다가 올라서기 시작하는 지점을 주가의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실적의 변곡점은 뭡니까? 실적이 계속 빠지다가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살아난,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라고. 뭐 예를 들어 실적이 부진하다가 실적이 악화되고 최악의 실적을 보이다가, 그죠? 그 다음에 슬슬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을 한다. 턴어라운드 되기 시작한다. 실적 호조세를 보고 최대 실적을 향해 달려간다. 그 실적이 돌아서는 지점을 실적의 변곡점이라고 하죠. 실적의 변곡점. 실적이 앞으로 그동안 좋지 않다가 좋아지려는 찰나에 그런 상황에서 주식을 사면 이제 바닥에 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면 그 주가는 실적을 따라서 향해 가겠죠. 그럼 수급의 변곡점은 뭐냐? 수급의 변곡점은 뭡니까? 처음에는 이 수급이라는 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거래량과 매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거래가 늘면 주가가 오르고 거래가 줄면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으로 주식책 처음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아주 상식적이지만 뭐라고 해야 될까? 예. 그거는 이제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이제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요. 그죠? 그냥 좀 재미나게 얘기하면. 근데 이 수급은 단순 거래량으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이제 어떤 수급 주체들의, 그러니까 메이저 세력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을 사들이는 그런 수급 주체들, 뭐 개인 투자자들, 외국인들, 기관계들, 투신, 연기금, 뭐 기타, 뭐 증권, 보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체들의 어떤 수급의 규모, 그죠? 자금 집행의 규모, 순매수, 순매도의 어떤 규모,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입니다. 근데 수급의 변곡점은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계속 수급이 빠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 팔아. 그죠? 소위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나 이런 쪽에서 계속 주식을 팔아면 어떻게 주가가 떨어지죠. 근데 얘네들이 팔다가 사들어가는 시점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게 뭐냐? 수급의 변곡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실적, 주가, 수급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미 너무 좋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최대 실적, 정말 야 이건 근래 들어서 더 이상 실적이 좋을 수가 없어 라고 할 정도의 최대 실적이 나오면 그 주가는 고점이 거의 임박했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근데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 주가는 실적보다 먼저 움직이죠. 실적이 나빠지기 전에 먼저 떨어지고 실적이 오르기 전에 먼저 오릅니다. 근데 이 주가보다 선행하는 건 뭐냐? 수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강의할 때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결국 수급이 가장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봐요? 돈이 움직이고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걸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해? 수급의 변곡점을 잡아야 된다. 계속해서 얘네들이 팔다가 사들어가기 시작하는 그 지점의 변곡점을 잡아야 된다. 그게 그죠?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급의 변곡점은 어떻게 잡을 것이냐? 뭐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고 뭐 조합을 할 수도 있고 뭐 검색 로직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관심 정보에 넣어놨다가 일일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2,000개를 다 돌려서 매일 볼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수급 박스로는 장중에 또 이런 변곡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잡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제가 또 이런 것도 한번 소개해 놓을게요. 이 변곡점의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그 다음에 상승률을 좀 더 높이는 방법은 뭔지, 이런 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주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보시도록 하죠. YG엔터입니다. 뭐, 최근에 YG엔터, 여기 8만원 넘고 9만원 넘으니까 막 거품 물고 뭐 YG엔터를 뭐 10만원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여기는 고점이라고 그랬죠, 제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YG엔터 매수 의견을 계속 드려왔던 거냐. 작년 12월, 올 1월, 여기입니다. 여기 얼마입니까? 45,000원대부터 해서 장기 투자하시라고 했습니다. 이 이전 고점이, 전고점이 7만원 넘을 거라고. 저는 여기서 팔았습니다. 그죠? 여기서 팔았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다시 또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둘째 치고. 자, 잘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떨어지죠. 그럼 이 주가가 이렇게 돌아서는데 큰 변곡점은 어디냐면 주가의 변곡점은 여기에요. 근데 작년 12월에는 분명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작년 12월에 여기가 바닥이 11월 말에 이제 만들었고 12월에 주가가 스멀스멀 돌리기 시작하는데 아래쪽에 거래량 보니까 도무지 거래량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크게 늘거나 뭐 이런 게 없어. 그냥 밋밋한 평소 거래량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변곡점을 제가 여기서 매수 의견을 드리면서 왜 여기를 매수 변곡점으로 드렸느냐. 자, 예를 들면요. YGN 한번 차트 보십시오. 작년 12월 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작년 11월 말부터 해서는 변화가 있습니다. 올 12월 달에도 그렇고. 그죠? 소위 이제 예를 들면 수급 주체들의 어떤 변화입니다. 그거를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세요. 작년 11월 말부터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점이 여기입니다. 줄여야겠네요. 자, 이게 작년 11월입니다, 여기. 그리고 작년 12월입니다, 여기. 여기 11월이고. 근데 작년 11월 말부터는 변화가 생깁니다. 이게 뭐냐, 개인들이 대량으로 주식을 이제 팔기 시작을 하고요. 그 물량을 누군가 받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 또 작년 11월 말에는 거의 외국인들 뭐 연기금 할 것 없이 다 받아갑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소위 개인 투자자들과 반대로 가는 개인들은 주식을 사면 주가가 떨어져요. 잡주들 빼고.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 기관 투자자들, 그 안에 뭐 투신, 연기금, 뭐 증권, 보험 뭐 쭉쭉 있죠. 그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기 시작을 하면 이제 수급이 슬슬 그죠? 붙기 시작한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작년 12월 달을 보시면 우리 수급 박수를 한번 볼게요. YG엔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YG엔트를 작년 12월 달로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어디냐? 잘 한번 보세요. 차트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쯤 됩니다. 작년 11월 말에서 12월 넘어가는 급초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11월 말에 어떤 수급의 큰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지점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부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해서 변곡점을 만들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양은 블럭이 만점으로 그동안에는 만점이 없다가 만점이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시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실래요? 자,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네모 박스는 수급이 안 붙는 자리예요. 주가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 모르지만 거래량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양은 블럭으로 보면 누군가 이 주식을 안 사요. 근데 사들어가기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그때서부터는 이 주식을 계속 사들입니다. 물론 중간에 이렇게 약간의 매도도 있어요. 물론 한 칸, 두 칸은 의미 없어요. 아주 약한 자금이 빠지거나 아주 약한 자금이 들어오거나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매집입니다. 그 매집의 시작은 어디?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 4만 원 초반이었죠. 그래서 제가 4만 원, 4만 원 초반, 4만 5천 원대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매집이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여기가 수급의 변곡점이에요. 그러면서 잘 보시게 되면 그동안 주가가 계속 오래 올라오면서 수급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주가가 올라오는 과정에서도 이거는 전부 다 매집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의견을 드린 겁니다. 거의 9만 원대까지. 그렇죠? 자, 이게 수급의 변곡점입니다. 수급의 변곡점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이 수급 박스에 가면요. 황금 배팅 변곡점이라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메이저 세력 모두 순매수로 전환되는 변곡점.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뺏기고 소위 메이저 세력. 여기서 저는 어떤 걸 좀 사용했냐면 투자 유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 개인들이 산다고 오르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 기관계, 그 안에 투신,
연기금.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가중치를 좀 뒀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를 가지고 블럭을 싼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시죠. 하나 마이크론. 반도체주로 제가 지난번에 올해 보시게 되면 몇 번 사인을 드렸어요. 바닥은 지난 3월에 사인을 드렸어요. 2월부터 3월. 근데 이 변곡점은 3월에 나왔습니다. 여기. 그리고 제가 여기 지난 5월에 여기 주식을 이때 야간 반상회 때 매수 의견을 드렸어요. 자, 보실래요? 3월과 5월에는 어떤 변화가 만들어졌는지. 자, 하나 마이크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3월은 여기에요. 바로 요 지점입니다. 그리고 요 날이에요. 실제로 대량 거래 만들면서, 자, 앞에 여기가 만점이 있었지만 여긴 거래가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 이날은 대량 거래가 만들면서, 양은 물론 만점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변곡점이에요, 여기가. 그 얘기는 뭐냐면, 대량 거래, 거래량이 이만큼 늘었는데 그 안에 이 소위 메이저 세력들도 이만큼의 비중만큼 엄청나게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변곡점이었고요. 제가 그때 하나 마이크론 매수 의견을 여기서 드린 겁니다. 또 하나, 지난 5월 달에 제가 여기에서 매수 의견을 또 드렸습니다. 그동안에는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왜? 수급이 빠지니까요. 안 사겠다. 별로 안 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동안은 올랐으니까 차익 물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자리에요. 그리고 요 자리에요. 여기, 여기. 여기도 그렇고, 여기. 그 자리가 변곡점이었습니다. 하나만. 그리고 나서 주가는, 자, 여기죠? 그래서 계속 올랐습니다. 물론 여기도 변곡점이에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게 수급의 변곡점입니다. 수급의 변곡점. 한두 종목만 더 볼게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거 최근에 이거 한번 보시죠. 한화오션 한번 볼까? 한화오션. 지금 저희가 성과를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언제 제가 매수 타임을 드렸냐면 이거는 뭐 제가 국고조에서도 좀 공개해 드렸어요. 자, 저는 6월 달에 우리가 진입을 했죠. 6월 달. 6월 달. 그죠? 자, 한번 보시죠. 그리고 최근에 이 자리들도 한 번 더 사인을 드렸는데 수급 박수를 한번 보시게 되면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바닥을 만들었고요. 5월달. 그 다음 6월달은 여기입니다. 저는 이 5월에는 못했어요. 6월에 했죠. 여기. 그죠? 그리고 최근에 여기서 했고. 보시죠. 실제로 바닥은 사실 5월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자, 양은 블럭 만점이죠. 그리고 블럭이 계속 쌓입니다. 빨간 블럭이. 사실은 한 칸은 별로 의미 없어요. 만점 4칸이 중요한 거고. 그게 모두 다 진짜 총 공세로 돌격 앞으로 한 겁니다. 주식을 앞으로 오를 거니까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대량 거래 만들었죠. 자, 저는 여기였어요. 여기였어요. 저는 여기서 사들였어요. 네, 여기. 그리고 나서 계속 매집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산 겁니다. 강하게 사거나 좀 약하게 사거나, 그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가 얼마입니까? 거의 2만 8, 9천 원, 3만 원 요 정도였고요. 지금은 거의 한번 4만 원 중반 이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STX,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STX도, 자, 변곡점은 여기서 만들어졌는데, 요때죠. 요때 STX 변곡점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STX입니다. 요때. 그리고 나서 어때? 계속 사들이죠. 주가도 서서히 오르죠. 그렇죠? 그러다가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등했다가
물량이 한번 터지고 이때는 얘들이 다 판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사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변곡점은 어디입니까? 수급의 변곡점들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거 한번 볼까요? 큐렉스 한번 볼까요? 큐렉스입니다. 저 밑바닥 변곡점이 사실은 여기서 만들어졌습니다. 수급이 들기 시작하는 시점. 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수급 박스의 변곡점은 자, 여기 홈에서 보시면 수급 박스 여기 들어가셔서 황금 배팅 변곡점을 한다. 근데 요거 좀 활용하시는 분들은 요 이용 안내 동영상을 한번 이용하시면 돼요. 이거는 매수의 수급 패턴이고요. 요건 매도의 수급 패턴입니다. 매도도 있습니다. 설상가상. 제가 수급의 패턴을 만들었어요. 뭐 금상첨화, 설상가상 뭐 많이 만들었는데 그죠? 이런 것들은 매도의 수급 패턴입니다. 종목이 나와요. 찍어보면. 그리고 매수의 수급 패턴에서 첫 번째는 이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빠지다가 돌아서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팔다가 이제 이 주식을 사들일 거야 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오는 겁니다. 물론 시장도 영향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 보로노이라는 종목이 팔다가 이제 드디어 사들일 거야 해갖고 시작해서 오늘 장중에 16% 급등을 했고요. 그죠?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사실 최근에 이런 변곡점도 있었고요, 여기. 그 다음 오늘도 변곡점 나오면서 13% 여기다 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 자, 지난번에 변곡점이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도 변곡점이었습니다. 주가가 막 급등했습니다. 그죠? 팔다가 사들이겠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한올 바이오파마가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급등했습니다. 7% 급등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매수 의견을 드렸습니다. 여기 한올 바이오파마. 왜? 변곡점이다. 제약바이오. 참고로 제약바이오는 저금리의 수혜고 지금과 같은 고금리의 엄청난 피해 종목이에요. 근데 내년에 보세요. 얘들이 서서히 바닥치고 엄청나게 오를 거니까. 제약바이오들도. 근데 얘는 잘 보시게 되면 이거 한올 바이오파마거든요. 지금 시가총액이 1.1조고요. 우리 양블랙 점수는 오늘도 80점입니다. 75점 넘어가면 만점, 4칸 만점으로 나오는 거죠. 양블록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이용 안내, 수급 패턴 잘 모르시는 분은 이용 안내 동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실적 보실 분들은 실적 추정치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개인들은 12만 주 대량으로 빠졌습니다. 뺏긴 거죠. 대신에 외국인들 이 주식을 오늘 10만 주 사들였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좀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만점이에요. 변곡점이에요. 근데 근래 보면 지난주에 내가 매수견 드렸던 바로 이 자리. 그때가 제약바이오주들, 뭐 한올 바이오파마나 뭐 땡땡땡이나 뭐 이런 종목군들이 바닥을 만들고 변곡점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첫 번째 변곡점 매수 타이밍이 있었던 거고요. 약간의 대량 거래도 만들어졌고 오늘도 변곡점에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들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이런 자리들도 사들이겠다라고 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여기에 지금 포함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던 모트렉스니 아모그린텍이니 이런 종목군들도 그죠? 또 로봇 쪽에서 많이 빠졌던 SPG 같은 애들도 그죠? 자, SPG도 한번 보실래요? 자, 보시게 되면 앞전에 변곡점은 여기였고요. 자, 이번 주에 제가 지난 야간 반상회 때 변곡점, 자, 월요일이었죠? 변곡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순고르기였는데 양은 블럭이 한 칸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만점이 나왔다. 그리고 다음날은 음의 블럭 한 칸이 나왔다. 강한 자금이 들어왔고 다음날은 순고르기였다. 아주 약한 자금이 일부만 나왔다. 그리고 오늘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주가의 변곡점.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 그죠? 주가는 실적에 선행한다. 근데 그 주가보다 선행하는 건 바로 수급이 주가보다 선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싸게 살려면 주가가 떨어지다 올라가는 주가의 변곡점도 중요하지만 수급의 변곡점이 곧 주가의 변곡점을 만든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 그죠?
아, 제가 키를 잘못 눌렀네. 그게 어디? 우리 수급 박스에서는 이게 변곡점 잡는 거고요. 연기금 변곡점은 여기서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점프업 이것도 중요하죠. 왜 기관 투자자들이 여기서부터 이만큼 계속 사들여서 한 100만 주까지 사들였는데 여기서 이제 좀 판 거예요. 30만 주 팔았다 쳐보세요. 며칠 팔았어. 70만 주까지 내려왔어. 여기서 더 팔면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지만 여기서 얘들이 이제 슬슬 다시 사기 시작을 해서 100만 주 단을 넘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아, 이제는 100만 주 이상을 더 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변곡점은 여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 수급박스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이현상 또는 수급박스 검색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도 아이폰에서는 이용이 안 됩니다. 뭐 녹스라는 프로그램 가지고 이용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 제가 이걸 만들 취지는 이거예요. 어른들이 그 주식을 하는 어른들이 아주 성능 좋은 재미난 장난감을 하나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이 수급 박스는 사실 특허 기능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일단 여기서 잡히는 종목들은 그리고 요거 세팅은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이 있습니다. 뭐 주가나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다 실시간이지만 주가나 거래량이나 뭐 이평선이나 뭐는 다 실시간이지만 장중에는 사실은 확정치가 아니잖아요. 수급은 항상 뭐 증권사 HTS도 마찬가지고요. 다 잠정치입니다. 보통 이제 9시 20분인가요? 외국인들 잠정치가 이제 회원사마다 뿌려지기 시작하는 시간이고 기관 투자들도 슬슬 뿌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믹스해서 10시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뿌려집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이걸 찍으면은 전날 게 나오겠죠. 시간은. 그죠? 그래서 한 10시 20분 요 정도의 종목들이 이제 세팅돼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많이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